자기가 이제 그 강지방의 김성원이라 나하고 비슷한 찌질한테 시집을 가서 남자가 되게 못났어. 무능해가지고 과거는 급제하지 못하고 맨날 술 먹고 막 기생만 나고 다니고 했을 때 자기 아내의 뛰어난 그런 학문적 능력과 문학 능력을 막 맨날 시기해서 막 시어머니를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어요, 한한설은. 그 전에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 규원가가 여성 규방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예요. 자신을 이제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리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헌한설은 죽으면서요, 유언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겼던 그런 정말 본인이 겸손한 표현인데 수준 떨어지는 작품들은 세상에 남기지 마라, 다 없애버렸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왜 남아있냐? 허균의 천재적인 기억력입니다. 다 복귀해낸 거예요. 기억에 의해서 다시 다 재생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허균도 좀 시대를 잘못하고 난 천재 중.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지의 용비의 청가. 자, 일단은 그 용비어 청가하고 미륵국어 사이 여백기 있잖아요. 간단히 몇 가지만 적어주세요. 일단은 용비어 청가라는 이 노래가 일단은 지어지게 된 창작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일단 적어둘게요. 첫 번째가 문법적으로 훈민정음을 시험할 목적.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됩니다. 창제. 지어지고 1446년에 반포가 돼요. 이제 써라. 그 사이 동안 뭘 했냐면 훈민정음이 과연 우리의 말을 다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인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비어청가라는 이 노래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용도 어떤 내용이면 좋겠느냐,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고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유서 깊은 나라였고 쉽게 말하면 정당성이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라는 바로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를 알리고요. 그리고 송축, 앞으로 우리 조선이 발전, 무궁한 그런 나라가, 무궁한 발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송축 기원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기가 1443년에서 6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선이 건국된 지 50년 정도밖에 안 된 시대예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고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들이나 손자 정도가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고려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지금 쿠데타였거든요. 이성계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약간씩은 뭘 갖고 있었냐면 의구심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라는 그냥 어떤 군인이 쿠데타 이렇게 세운 나라가 아니라 정당성 있게 되게 뭔가 의미 있게 만들어진 나라야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목적성이 상당히 강한 문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갈래로서는 악장이라고 해서 여기다 쓰면 안 되겠지. 갈래를 쓰고 악장으로 쓸게요. 악장이라는 걸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현가도 들어봤고 고려가에도 들어봤고 시조도 들어봤고 가사도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경기체가라는 노래도 들어봤는데 악장 생소할 텐데 이게요 조선 초기에 어떤 목적성을 강하게 지닌,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신하들 혹은 나라를 세운 이 주축들이요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좋은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노래들을 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성은 떨어지고 목적성은 강하다 보니까 문학적 생명이 짧았어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몇 개 안 남기고.
그래서 뭐 정도전의 신도가 정도 잠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민지회 용비의 첨가 정도만 지어지고 얼마 안 되고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굳이 얘가 필요가 없는 거야. 충분히 시주와 가사로도 사대부들의 혹은 국가의 춤효율이라는 유교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오래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갈래가 악장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이제 내용을 볼 텐데, 지금 우리 교과서 교재에 실려 있는 게 제2장과 제125장입니다. 제가 두 개로 나눠 드렸어요. 먼저 제2장을 보면, 자,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각 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한다. 두 번째가 2장과 125장을 비교하며 공부한다.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해드릴 텐데, 먼저 제2장부터 보시면, 자, 불후이 깊은 남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안 헷갈리라고. 첫 번째 불후이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불후이라고 읽었어요. 원래 현대국어로 치면 불휘라고 읽어야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불후이라고 읽었냐면 옛날에 요 위는요, 오늘날처럼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각각 따로 발음했어요. 그래서 불후이라고 읽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은 뿌리가라고 해석이 된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야? 바로 이 가라는 주격조사에 대응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이거 뭘로 봐야 되느냐? 바로 불휘할 때 마지막에 뭐로 끝났으니까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주격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그런 제곱계 형태로 붙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격조사가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휘, 뿌리가, 그리고 제가 옆에 큰 괄호로 꺽쇠괄호로 뭐라고 되어 있냐? 기초가라고 쓴 부분 보이세요? 오른쪽에 줄 그어서 이렇게 꺽쇠괄호로 넣은 부분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 원관념들이에요.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오른쪽 것만 한번 쭉 읽어보면, 기초가 튼튼한 국가는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므로 문화적으로 융성할 것이고, 유서가 깊은 나라는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므로 국가가 무궁한 발전할 것이다. 요 내용을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2장은요, 가장 큰 어떤 특징이 비유적 표현으로, 비유의 방법으로 국가의 발전을 기원한 내용이라는 것은 전체 2장에 다 걸려 있어요. 비유적 표현으로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 자, 다시 문법 해석으로 돌아와서, 깊은, 원래는 깊은인데 받침 피읍이 참고로 뒤에 있잖아요. 이 이응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식적인 초성이에요. 음가가 없이 빈자리를 그냥 채워 넣는 그런 형식적인 초성 이응은요, 언제든지 앞말의 받침에 발음이건 표기건 비워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발음할 때 비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이라고 발음되잖아요. 표기는 깊은이지만 이때는 연음 법칙이고요. 옛날에 적기까지 아예 피를 옮겨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적다 우리가 철자를 써가지고 연철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을 깊은으로 적는 건 연철표기, 우리말로 하면 이어적기. 그래서 우리가 표기법 세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연철표기, 이어적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현대국어의 이제 분철표기로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요, 좀 특이한 형태인데 중철표기라고 해서 중자가 거듭, 중복해서 거듭적기라는 표기 방법이 나타나죠. 참고로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이 연철표기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대부분 연철표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16세기 후반부터 있잖아요. 한 17세기 정도 이때 거듭적기도 나타나고 연철표기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분철표기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바로 선적판 소학원에서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대 국어에 가장 두드러지는 표기 방법, 분철표기. 자, 어쨌든 기프는 연철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곤. 자, 이거 형태에서 분석해 보면요, 기본형이 남에서 미음 기역이에요. 이게 원래 나무를 의미하는 우리말 체언이었습니다. 남. 근데 요 기역이 있잖아요. 겹받침조하는 기역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뒤에 조사가 언이 올 수도 있고 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남곤이 되고요. 이가 오게 되면 남기가 되는 방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런데 그냥 남 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하게 되면 그냥 단독으로 쓰게 되면 나무 이렇게 표기되기도 합니다. 원래 나무 기본적인 형태는 요건데 단독으로 쓰게 되면 치어로 나무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나무는 할 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보조사 온이 오게 되면 남곤 표기가 되고, 만약에 이게 주격조사나 뭐 복격조사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남기가 되고, 알겠죠? 뭐한다? 받침 기역이 뒤로 밀려나서 표기가 되는 방식이죠. 나무는이죠, 나무는. 그리고 비유적 의미는 기초가 튼튼한 국가는. 자, 보로매. 문법은 내신은 막 적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적어놓고 최대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묶을 수 있어야 돼. 연철표기 쭉 묶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모음주와 묶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어떤 표기 하나만 딱 보고도 이거 지금 어두장군 쓰였다, 뭐 연철표기가 사용되었다, 뭐 모음주화가 사용되었다, 국외음화가 적용 안 됐다, 모음주화 적용 안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보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아시겠죠? 그 경지에 반대말은 지경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서로 말을 뒤집으면 뜻이 전혀 다른 경우가 되는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지와 지경. 야, 이 지경이 되도록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나쁜 뜻이 되지만요, 뒤집으면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랬을 때 경지에 이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반복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을 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따로 연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수업할 때마다 정확한 자료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가르치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요, 폭발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시험을 대비를 할 때 앞으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우리가 그냥 일단 해. 공부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이 해. 양쪽으로도 중요하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최종 승부를 가는 건 뭐냐면요, 공부의 질이거든요. 100점, 물론 뭐 되게 시험이 쉬워버리면 100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험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럴 때는요, 전략적이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체력을 가지고 이 시험 범위를 다 소화해낼 때 어떤 전략이 써야 되냐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굳이 100점까지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막 보지 않아도 될 그런 쉬운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가볍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보고 끝내버리고 어려운 부분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포기할 만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뭐 중세국 문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많은 가사 작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시험에서 관건이 될 건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그 부분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시험 현장에서 풀어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부분은 가볍게 볼 것인가도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영어 수학은 평소에 하는 거고요. 맞지? 국어를 평소에 하는 소리는 안 할게요. 근데 국어를 평소에 해둬야 되는 거 하나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독서예요. 독서의 영역은요, 참 얘가 힘들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따로 학교에서 독서 관련 대비 수업이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까지 뭐 학교에서 뭐 방과후 수업을 듣거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독서를 가지고 방과후 수업 다루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독서 영역을 수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마찬가지 국어 시간에 있잖아요. 독서 관련 제재가 나오잖아요. 가볍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거나 한 몇 문제 내고 말지 거기 안에서 어떤 그 뭐 체계적인 독서법에 대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심지어는 빼버리죠. 이번에 소유나 존재 이런 거 빼버렸잖아요. 시험법에서. 근데 수능에서는 독서가 관건이에요. 독서가 당락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두꺼운 매일매일 공부하는 독서 책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이거는 꾸준히 해두시고요. 그러다가 뭐 시험 끝난 직후 있잖아요. 그때 좀 많이 하시고 하루에 막 3-4개씩 해두시고 시험 기간 다가오면 살짝 좀 이제 멈추고 시험 학교 내신 대비하고 독서는 꾸준히 해둬야 돼요. 나중에 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름에 보겠습니다. 자, 보름 더하기 애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가 표기되었다. 연체 표기 하나 보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체언에 이 조사가 붙을 때 어떻게 됐냐? 아래아라는 양성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어의 예가 아니라 아의 예가 쓰였어요. 이런 식으로 성격이 같은 모음끼리 어울려 쓴다. 모음주어가 보이죠. 그래서 연체 표기와 모음주어. 됐지? 그리고 의미 뭐예요? 시련, 위기, 나무를 흔드는 존재. 보름에 아니, will, so이 했을 때 아니 이게 그냥 더 줄이면 아니에요. 안 흔들림으로거든요. 그러면 이게 짧은 부정문이고요. 우리가 부정 표현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말다는 뭐냐면요. 명령형, 청유형에서 금지의 의미를 지닌 부정문으로 말다 부정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말다 부정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꽃이 예쁘지 않다. 이때 않다는 뭐예요? 능력 부정이에요? 의지 부정이에요? 참고로 안 부정은 의지 부정이고 못 부정은 능력 부정이거든요. 밥을 안 먹었어. 내 의지로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못 먹었어. 먹고 싶어도 뭐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때 능력 부정, 의지 부정이 반면 꽃이 예쁘지 않다. 안 예쁘다. 이때 무슨 부정이에요? 상태 부정이라고 해요. 형용사 있잖아요. 혹은 어떤 자연현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연현상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흔들리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를 상태 부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 will, so이에서 위다, 흔들리다, 움직이다라는 어감 위에다가 will, say 붙어가지고 아니 흔들림으로 참고로 will, say 하게 되면 종속적 연결어미를 보시면 돼요. 종속적 연결어미.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 라는 의미의 종속적 연결어미. 곧. 자, 이 표기가요. 일단 이거 주목해야 돼. 받침 지읒이야. 훈민정음 앞에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받침은 팔종성법이라는 게 있었다. 팔종성법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음 이 8가지 있잖아요. 요거로만 표기한다가 팔종성법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읒을 썼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받침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팔종성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시켰냐면요. 바로 얘보다 원래 얘가 더 앞서요. 종성부용 초성의 원칙을 지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성, 받침은 초성을 부용 다시 쓴다. 즉 첫 소리 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소리에 올 수 있는 지읒은 받침에도 쓸 수 있어 라는 규칙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곧 할 때 지읒 받침은 팔종성법은 지키지 않았으나 종성부용 초성을 지킨 표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곧 교코. 우리 이거 관동백곡 할 때도 많이 나온 겁니다. 좋다가 좋다 라이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좋다가 깨끗하다 클린 이런 뜻이죠. 그리고 듀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듀코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 적은 거 보이시죠? 연체표기다가 X 해버리세요. 이거 연체표기 아니에요. 그거 축약,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됨? 됨. 얘들아 이거잖아. 듀타잖아. 듀 히읗 받침과 기억이 축약돼가지고 거센 소리가 된 것이지. 이거를 연철표기 이렇게 보면 제가 잘못 표기한 거예요. 그렇죠? 곧 좋고 여름. 자, 이응의 여름이 열매, 그리고 니은의 여름이 계절 여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결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문화적인 융성, 국가의 내실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여름 한원이 하다 무슨 뜻입니까? 많으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셈이. 자, 우리 앞부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그냥 교재만 가서 설명할게요. 셈 더하기 이. 이때 이는 주격조사 2로 앞말이 뭐로 끝났기 때문에 셈하고 미음으로 끝났죠. 그럼 이때 이는 제대로 표기된 거예요? 예, 이응 앞에 붙여야죠. 네, 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얘들아 이게 요거야 요거. 거기 이가 아니라 앞에 동그라미 붙여야 돼. 알겠지? 수학 무슨 오타교정 시간 같아. 미안해. 그래서 그 이응 자리에 미음이 뭐 된 거예요? 연철 표기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주격조사 어떤 경우에 앞말이 받침 자음일 경우에 여기 이가 옵니다. 그리고 연철 표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지? 아 근데 중간에 선생님 치다가 그 나중에 수학을 해보면 알 거야. 순경은 비읍이 너무 귀엽게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치다 보니까 글씨체가 그 뒤에 수학원의 가운데 보면 순경은 비읍 중에 해로운 막 인해로우며 거기 보면 비읍 순경은 비읍 보여? 되게 귀엽지 않아? 선생님이 생긴 거하고 다른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요. 문구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문방구 가면 막 6살짜리 막 그 토이저러스 갈 때 그 흥분도만큼 저도 막 흥분도 올라가가지고 필기구 문구류 막 이런 거 사면 막 써보고 그래서 어떤 펜이 내 인생 펜이야 막 이러면서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써서 마음에 들었던 펜 대부분이 일본제 펜이 많아가지고 부산 펜 찾느라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글씨체.
여러분 취향이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제 취향이에요. 뭐 이 학습지 글씨체 때문에 막 학원 옮기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보시면요, 이 떡볶이체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해설체가. 그래서 얘가 학교 문방구 같은 느낌의, 그지? 귀엽지 않아? 근데 또 이제 위에 있는 제목은 또 되게 진지한 글씨체. 이 글씨체 이름이 정묵발위체예요. 정묵발위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타이틀로 쓸 정도로. 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러지? 자, 셈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주격조사 그리고 연철표기. 깊은 그대로 연철표기고요. 물은 보세요. 물은 물 더하기 은. 자, 물이란 치열의 보조사 은이 붙었을 때 참고로요, 리을 받침이 뒤로 연철된 것 당연히 보일 거고, 또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이 물. 야, 던져버렸어. 나 이런 거 완전 싫어. 자, 옛날에는요, 물, 불, 풀이었어요. 이게 워터, 파이어, 왜 안 말해주는데, 이게 오늘날 뭘로 바뀌었습니까? 물, 불, 풀로 표기가 바뀌고 발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의가 우로 바뀌는 현상, 원, 순, 모음화 현상이라고 하죠. 원, 순, 모음화. 문법 공부할 때 화자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원순모음이 아니었던 애가 원순모음이 된 거야. 그러면 원순모음 말고 그럼 뭐밖에 없어? 평순모음밖에 없어, 얘들아. 모음을 입술 모양으로 나누는 기준은 원순, 평순밖에 없어. 혀의 앞뒤 위치는 뭐밖에 없어? 전설, 후설밖에 없어. 높낮이만 고중적으로 나뉠 뿐이고. 그러면 평순 모음이 으가 원순, 우로 바뀔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 물은 이렇게. 셈이 깊은 물은 고몰 그리고 뭐 가물다 해서 가뭄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고몰 더하기 에 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철 표기에다가 모음줄 하나 지켰고, 아니 아까 나온 그대로입니다. 짧은 부정, 상태 부정, 그칠 사이 해가지고 그치다 에다가 뭐 한 겁니까? 리얼 사이라는 종속도 연결을 붙여가지고 아니 그침으로, 그치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내히. 원래 내히는요, 그 다음에 히읗을 여기다 쓰겠는 거를 받침에 써야 돼요. 내 히읗에다가 뭐 한 거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은. 자, 요때 이 히읗이 뭐냐면요, 이 원래 내에다가 이가 붙으면 내 이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된 거냐? 히읗이 그대로 살아서 뒤에 표기가 됐습니다. 얘를 히읗 중성 체언이라고 불러요. 이때 내는 히읗 중성 체언입니다. 받침에 히읗이 숨어 있다가 뭐 하게 되면 그것이 겉으로 나타날 혼정이 되면. 참고로요, 현대랑 과거랑요, 중세랑 히읗 중성 체언의 표현들이 양상이 달랐어요. 자, 중세는요, 뒤에 자음 머미가 와도 나타날 수 있었고, 자음 표기가 와도 나타날 수 있었고, 모음이 와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요, 어떤 경우만 자음이 올 경우만 히읗 중성 체언이 나타나고, 모음이 오게 되면 히읗 중성 체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사고.
그리고 그 자음도 뭐가 올 때만? 체언이 올 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암, 수, 안, 머리, 살 이런 애들이 얘들 잘 봐. 만약에 우리 안만 가지고 해보자. 안과 박 분명 자음으로 시작했어. 근데 과라고 접속수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과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왔을 때? 박. 이 왔을 때만 안팍으로.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닭, 개 이런 게 왔을 때 암탉. 가락, 머리카락. 고기, 살코기. 수컷은 원래 단일어예요. 뭐가? 수컷. 수컷? 와, 훅 들어와서 갑자기 헷갈리는데 지금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단일어 아닌 것 같아. 분리가 가능한 것 같아. 왜냐면 어떤 그 동물이기 때문에요. 사람한테는 암컷 수컷 안 하잖아요. 여자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들을 가리킬 때 의존명사 것을 써서 그것이 남자면 수, 히읗종성, 수컷. 여자면 암, 히읗종성, 것을 넣어가지고 암컷.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일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단일어가 아닌 단어, 우리가 단일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단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일어 아닌 것 같아요. 또 내이 할 때 이는 그냥 모음이죠. 어디? 내이 할 때 이. 시은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어? 네. 그게 그냥 모음이냐고 아니면 그냥 그 이응 붙어 있는 이냐? 어쨌든 이거 그냥 모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있어도 넘어가겠죠. 그렇죠? 우리 만약에 이런 네 같은 경우 말고 있잖아요. 숫자 20도 히읗종성 체험이거든요. 20 더하기 그때는 진짜 2가 오잖아요. 받침이 리을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니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2가 오건 그냥 2가 오건 간에 다 모음 조건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문과가 없는 거니까. 문과가 없는 자리 빈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히읗이 살아나서 표기가 되는 거예요. 히읗종성체는. 마찬가지로 자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 더하기 과 하게 되면 돌과 이렇게 하게 됐죠. 참고로 과 현대국어에서는 나타나잖아요. 안과 안과라고 하는데 안과가 안 되는 얘는 돌과 돌과가 이렇게 됐었죠. 히읗중성 체언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크게 안 다뤘으면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히읗중성 체언에 대해서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게 히읗중성 체언 나오게 되면요 무조건 그때 보기가 달려요. 보기가 달려가지고 규칙 양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 외우려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제시가 될 거예요. 모의고사에. 내신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저 말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만큼 그 수준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히읗 종성 체언이다. 그리고 히읗이 이런 조건 속에서 표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히, 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는요 주격조사예요. 이러 원래 일다 이룰 성자입니다. 일다에다가 어가 붙어가지고 리을이 연출 표기됐고요. 그 다음에 발월에 간언이 해가지고 바롤 더하기 에 해서 연출 표기 그리고 모음조가 같이 켜졌죠. 조사가
아이가 온 이유는 앞에 발월이 아래약 양성범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2장까지 정리해보면 제2장은 일단은 비유적 표현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제2장에요. 그 뿌리 깊은 나무와요. 그 세미 깊은 물리 있잖아요. 요 두 개의 구절이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그대로 대칭이 되는 대꾸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하자면요. 뭐가 많아요? 그죠? 고유어 사용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한자어를 거의 한 글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요. 대부분 고유어의 사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125장. 요거는 마지막 장입니다. 전체의 마지막 장으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앞으로 조선을 이어갈 후대왕에 대한 권계, 어떤 내용을 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125장이 지어졌는데 한자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부분은 이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무궁한 발전을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백성들이 한글만 배우면, 훈민정음만 배우면 읽고 그냥 내용 파악할 정도로 쉬운 고유어를 사용한 반면 여기는요, 후대 왕들이 읽을 부분이야. 백성들 너네는 읽을 필요 없어. 니네는 왕인데 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왕들만 읽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갖춘 어느 정도 교양으로 봤을 때는 왕들은 읽어낼 수 정도의 한자를 쓴 거죠. 자, 보겠습니다. 천세. 세자가요, 세상 세자예요. 우리 나이를 세거나 뭐 해를 세는 세자가 아니고 세상 세자입니다. 그래서 천세하게 되면요, 아주 오랜 세상, 먼 옛날의 세상 이런 뜻으로 아주 오래전에 천세. 우희도 희의 중성치연이에요. 그래서 우에다가 부사격조사 의가 붙어서 우희라고 된 부분, 희의 중성체연. 미리 정포샨. 자, 이때 샤가 나왔습니다. 뭐 한 거예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원래는요, 정호다에다가 주체높임 샤를 쓰고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샤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샤 오는 형태인데 요게 니은만 남기고 오는 사라지고 그 정호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고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선대왕들입니다. 선대왕.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을 세우게 된 그 앞대왕들이에요. 그러면 세종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이성계와 이방원이 있고 솔직히 그 위에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해가지고 원래는 그냥 이 암흑에, 이 암흑에, 이 암흑에, 이자춘, 이성계 이렇게 왔는데 후대 자손들이 왕이 되면요, 조상은 어떻게 돼요? 추증돼요. 그러니까 추대되어가지고 이제 드높여집니다. 그래서 왕의 호칭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목조, 익조, 도조, 환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왜 저 누구도 사도세자, 주주가 갖춰준 사도세자도 그냥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냥 세자로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조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실제 왕으로서의 재임은 없었지만 추존한 명으로요, 장조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요. 어쨌든 다 뭐로 본 거예요? 왕으로 본 거예요. 그냥 형식상 왕.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셨대요. 주체 선대왕들입니다. 선자가 앞선자입니다. 후대왕하게 되면 뒤우자고요. 한수 북, 한강 북쪽에,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경복궁 있는 그 자리입니다. 누인 개국, 누자가 누적하다, 쌓다, 인 어질린 자입니다. 그래서 어진 덕을 쌓아서 개국, 나라를 여시어 할 때 호샤가 있어요. 호샤. 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높임이고요. 누가 누인 개국한 거예요? 마찬가지 선대 왕들이
덕을 쌓아서 나라를 연 것이었죠.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용비어 천가를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진 덕을 쌓아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용비어 천가가 36장, 48장 이런 데서 내용 찾아봐라.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그런 의미 내용 수준이 아닌 거. 옛날에 정말 용비어 천가를 촘촘히 봤던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섬에 들어가요. 섬에서 머물러 있다가 딱 빠져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섬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 이성계 군대가 섬에 있을 때는 물에 안 잠겼다가 그 군대가 빠져나오니 물에 잠기더라. 하늘이 도운 거다. 처음을 신죠. 덕을 쌓아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바로 이 어진덕을 쌓았다 해. 그 나라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하늘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덕을 쌓았다, 이런.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루기 힘든 일을 이루게 되면 와, 3대가 덕을 쌓아서 이런 큰 일을 이뤄냈어,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덕을 쌓았다는 것, 바로 이성계의 여러 가지 신화적 행적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년 할 때 이 복자가 정치가 전복자예요.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해년자인데 뭘 점친 거냐면요, 이 나라가 몇 년을 갈 것인가 점쳐본 거예요. 근데 복년이 뭐예요? 거 없으시니 끝이 없으니, 반치입이 사용됐다라는 것. 그래서 끝이 없으시니, 여기도 주체높임이 쓰였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만 주체높임이 대상이 아니라 이대로 뭐까지도, 이 왕조가 지금 아까 봐봐, 누인 개국했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복년이 왕주의 운수잖아요. 왕주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왕조를 핑계대요. 그래서 이때 주체는 왕조가 됩니다. 그 다음 성신. 원래는 성자 신손에서 성스러운 자손, 신령한 자손을 의미하는 성자 신손. 여기서 문맥적 의미는 후대왕입니다. 후대왕이고요. 제가 거기다가 지정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 독자예요. 예상독자는 그냥 뭡니까? 누가 읽겠지? 뭐 이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읽겠지가 예상독자라면요, 이건 네가 일단 읽어. 후대왕들 기억해. 네가 읽을 내용이야. 지정한 독자예요. 바로 이게 성신이네요. 후대왕. 그러면서 이 권계의 대상이 되죠. 자, 성신이, 후대왕이 니조샤도. 자, 이 형태에서 분석해보면요, 어떻게 되냐? 일단요, 요거예요, 요거. 있다 더하기 오 더하기 샤 했을 때 우리가 한대고로 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으셔도잖아요. 근데 잘 봐, 있다가 이으셔도로 활용하게 되면 시옷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잘 보여주는 얘가 바로 요 니조샤도예요. 그러니까 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니만 나오는 거예요. 현대국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시옷이 탈락돼버리는 그런 불규칙 활용을 겪을 때 중간에 반치읍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치읍 과정을 거치면서, 쉽게 말하면 점점 소리가 희미해지면서 그 다음 탈락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비읍불규칙 활용도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덥다가 더워로 활용되면서 비읍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로 보느냐? 비읍이 그냥 바로 이제 다른 걸 바뀌는 게 아니라 순정은 비읍의 과정을 거치고 요것이 오나 우로 바뀌어서 더워가 된 것이다. 이거
이거야. 덕 더하기 어야. 아가 온 거예요. 했을 때 비읍이 뭐로 바뀌어가지고 순경은 비읍으로 바뀐 다음에 오우로 바뀌어서 오우가 여기 붙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워가 된 거예요. 요거는 뭐? 비읍 불규칙 활용. 요거는 뭐? 시옷 불규칙 활용.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리고 오늘 안에는 이으셔도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앞에 두음 법칙이 적용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으 샤 주체높임. 그러면 누가 성자 신술이 이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체는 후대왕이 됩니다. 경천금 및 자 이게 핵심어입니다. 후대왕의 본분이고요. 부지런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후대왕의 본분. 호샤자 해가지고 이 샤 하시여 마찬가지 주체 높임 선언 바람이 주체는 후대왕. 더욱 구드시리 이다 할 때 여러분들 이자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그 이응을 제가 정말 의도적으로 얘 이응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이때 이 이가 상대 높임 선어말러미 뭐가 있다? 이가 있고 이시 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경우에 평성인 경우, 이은 의문문인 경우 서로 다른 상대높임 선어말러미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용별청각 120보다 둘 다 쓰였어요. 그래서 구두 실이 다 평소형 종결음이가 왔기 때문에 이가 사용된 거고요. 마지막 행에 하나빌 미드니 it가 가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it이라는 상대높임 선어문으로 온 거죠. 더욱 구두시 리다 할 때도 시가 있네요. 리는 추측이고요. 시가 뭘까요? 또 주체높임입니다. 뭐가 묻어요? 왕조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왕조예요. 그 다음 임금 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높이면 국조사. 그리고 임금인데 옛날에 임금으로 봐가지고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아로쇼셔가 원래 이게요 알다 에다가요 오, 쇼, 셔가 결합된 걸로요. 요거 여러분들 상대 높임입니다.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만 실현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종결 표현을 통해서 상대 높임이 실현됐었어요. 그때 요 오, 쇼, 셔는요 뭐뭐, 허, 쇼, 셔, 채 우리가 뭐뭐 하십시오 채처럼요 되게 높임 표현이에요. 허시쇼 채. 그래서 아로쇼셔는 호쇼쇼체이 청자 높임이고 뭐뭐 하십시오라는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 청자 높임의 종결 표현이에요. 그리고 알 오쇼셔 아로쇼셔 연출 표기도 그래요. 요거 설명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봐요. 호쇼쇼체 질문해보세요. 아니 이게 선생님 이거 상대 높임 아닌가요? 하지마. 괜히 기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착하게 이게 있어. 건들면 건들수록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험 난이도를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건든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깊이 있게 공부했으니까 이게 타고 들어간 거 아니야. 바로 열심히 했네. 그럼 문제 수는 또 끌어올려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 안 됐으면 굳이 건들지 마세요. 왜냐면 니네 그 국어 하나 가지고 목맬 거 아니잖아. 니들 중에 국어 전공할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그치?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그냥 딱 적정 수준에서 멈춰버려야 돼요. 아로쇼셔 낙수 예산행 산행이 사냥의 옛말 한자말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낙수의 사냥간 게 누구였나? 하나라의 태강왕이라는 사람의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는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후대 왕들에게 너 이러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런 한자성어로 타산지석 반면교사라고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야 오늘 딱 공부하기 싫은데 야 딱 째고 싶다. 담임 선생님 표정 바꾸는 거야. 째면 내일 선생님이 팰까 말로 끝낼까 막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한 놈 도망가 본 거지. 내가 먼저 도망가진 않고 한 놈 더 도망갔어. 오늘 담임 선생님 가고 있는 거야. 담임 선생님 저녁에 무슨 일 있었는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얘한테 야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이 새끼들 이제 깸방 같이. 야 전화해 당장.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바꾸죠. 너 돌아오는데 5분 줄게. 5분 내에 안 돌아오면 넌 학교 그만둘 생각해. 뭐 욕을 하고 막 돌아왔더니 애가 막 맞는 거야. 아 안티를 잘했다. 키웠으면 나 저렇게 됐겠지. 이런 걸 타산지석. 원래 뜻하고요 상황하고 되게 안 맞는 말 되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남의 산의 돌. 타산지석.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교훈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로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아빌. 이때 한자는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아빌 해서 이때는 할아버지인 하나라의 우왕을 의미하죠. 뭐 넓은 의미로 조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믿으니 it가 이때 it이 뭐예요? 의문문의 상관어필 선언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믿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125장을 보면 뭐예요? 비유적 표현 거의 안 나오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두드러진 거. 한자어 사용이 빈번하고요. 또 두드러진 거. 이 앞대 왕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후대 왕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려다 보니까 다 높여야 돼. 이 전민지 같은 신하가 이런 왕들을 상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요 높일 수밖에 없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많이 사용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뭐예요? 일종의 말을 거는 형식, 대화 형식, 대화책. 왜냐면 임금하 하고 말을 거는 형태예요. 아 조심, 대화 형식은 아니야. 대화체이기만 해. 대화체는 말투가 대화하는 말투고 대화 형식은 누군가가 거기다 답도 해야 돼. 삼인국 갑녀의녀처럼 A가 밥 먹었어? B가 안 먹었는데 이런 대화 형식이에요. 근데 이때는 말을 걸기만 했기 때문에 대화체를 보십니다. 또 125장 고사가 인용됐다는 것. 여기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의도로 대답했다. 여기서는 고사를 인용해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대답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계하셔야 됩니다. 핵심어는 경청급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용비어 첨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학을